통계 네 번째 중단원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단원에는 두 가지 소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두 번째는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예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잘 공부해두면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는 생각보다 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단어였죠. 표본.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떤 집단에서 뭘 뽑고 그거의 확률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단 이름을 좀 나눠줘야 돼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냥 전체 집단 있죠? 그걸 우리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모집단. 그럼 모집단 하니까 느낌이 좀 안 오니까는 우리 간단하게 전교생이라고 생각합시다. 학생 수가 한 1000명인 학교의 전교생 정도로 생각할게요. 그럼 표본 집단, 표본이니까는 한마디로 이 전교생에서 뽑았다는 얘기겠죠? 그 표본 집단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반, 2반. 근데 여기서 1반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1학년 때 1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100명을 뽑았어요. 걔네들을 1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뽑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2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1반에도 뽑히고 2반에도 뽑히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복원 추출한다 이거예요. 비복원 추출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000명이지만은 100명씩 뽑을 때 10번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원이니까는 10,000번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하여튼 그 100명 뽑은 걸 뭐라고 한다? 표본 집단이라고 한다. 일단 지우고, 왜? 가장 중요한 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표본 집단들마다 뭐가 생기냐? 평균이 생기겠죠? 이 100명의 평균. 일단 전교생의 수학 점수라고 합시다. 수학 점수라고 할 때 이 전교생의 평균이 있겠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평균들이 있겠죠. 전교생의 평균은 M이라고 우리가 이미 두고 있었죠? 그럼 표본 집단의 평균은 뭐라고 두냐? X바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집단 100명은 X바 1, 두 번째 집단은 X바 2, 점점점, X바 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온 평균들 있죠. 이 평균은 개인이 아니죠. 반평균이죠. 이 평균들을 또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뭐냐?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였어요. 보통 책에서는 표본 평균 집단 아니면 표본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의라는 얘기를 꼭 집어넣거든요. 선생님은요. 표본 평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반평균들의 집단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고 표본 평균들의 집단 이 세 차원으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여기에만 빨간색 쳐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신뢰도 하고 연결되거든요. 얘가 한마디로 우리가 공부할 메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과 표본 평균 집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뭘 공부하냐? 그쵸? 뭘 공부하냐?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왜?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은 앞에서 배웠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 특히 이 빨간색 친 것들 있죠?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는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단원, 표본 집단들의 평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표본 집단의 평균, 한마디로 일반 평균이죠. 일반 평균하고 정규 평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산하고 표준 편차. 맨날 분산, 표준 편차 두 개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표준 편차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분산 나오면 표준편차 나오는 거니까.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결정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냥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예, 그대로 갖다 씁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건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책에서는 뭐 n 플러스 n-1로 나눈다,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설명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냥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체 한마디로 전교생의 표준 편차는 몰라요. 근데 한 100명 뽑아가지고 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전교생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이용한다고요. 예. 하지만 책에서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는 S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비슷하니까는. 왜 비슷한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표준 편차라는 건 한마디로 분포되어 있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반이고 하나는 정교라고 합시다. 이 분포된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한마디로 이 그래프의 모양이니까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이제 가운데로 모여 있냐, 얼마나 펑퍼짐하냐라는 그 모양을 표준 편차가 결정하죠. 그럼 반평균 할 때도 빵점이 있었고 100명 정도 뽑았다면은, 한 2명 뽑고 그러면 안 되죠. 한 충분히 많이 뽑았을 때 한 100명 정도 뽑았으면은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다 있겠죠. 이렇게 골고루 있고 평균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겠죠. 물론 전교생에서도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교생하고 반하고 차이점이란 건, 얘는 조밀하게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은 왜 1000명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100명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덜 조밀조밀하겠지만은 전체적인 곡선의 모양은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표준 편차는 같게 이용한다. 길게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보고 풀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표본 평균들의 집단에서의 평균을 볼게요. 예, 다시 들어가서 얘네들은 뭐라고 했죠? 일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다 평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그럼 그 모아놓은 것들의 평균이에요. 모아놓은 것들의 평균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죠? 예, 반평균들 다 모아놓으면 정규 평균 되잖아요. 한마디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주면은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표본 평균들의 집단 평균을 주면 표본 평균들의 표본 평균들의 집단의 평균을 주면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이 힘드네요. 말이. 예.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차이는, 점수 차이는 예를 들어서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빵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냐? 반평균이에요. 그러면 전교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했을 때 반평균이, 한 반의 평균은 빵점, 한 반의 평균은 100점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기껏 해봐야 잘하는 반 60점, 못하는 반 40점, 이 정도면 뭐 차이가 꽤 큰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뾰족해진다. 예, 굉장히 가운데로 몰려있는 상태로 된다. 표준 편차의 값은 굉장히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작아지느냐? 이걸 우리는 증명을 하진 않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험치를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명을 뽑았다. 예,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100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원래의 표준 편차를요. 예, 원래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이었고 100명이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뭘로 변하겠죠? 10분의 10이니까는 1로 변하겠죠. 예. 그래서 개인의 표준 편차는 평균이 50이었으면은 40점과 60점 사이에 한 68%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평균은 49점과 51점 사이에
68%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루트 n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 왜 공식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이 루트 n을 구하는 과정을 너도 한번 해봐 라는 식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표본을 2개 뽑았다, 3개 뽑았다, 뭐 100개 뽑았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숫자가 있는데 2점, 4점, 6점, 8점 있다고 합시다.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럼 이 4개가 있고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2가 뽑힐 확률 4분의 1, 4가 뽑힐 확률 4분의 1. 뭐 다 4분의 1씩 나오겠죠? 왜 4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거는 표본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 그냥 x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은 다 곱한 다음에 쫙 더하면 5가 나올 거고 분산도 5가,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이건 직접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이런 확률 변수로 하여, 얘를 확률 변수로 하여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아래 표를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 거 살짝 놔두고. 그럼 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확률 변수는 x바가 되겠죠. 평균이니까. 그리고 몇 개를 뽑았다고 했죠? 2개를 뽑았다고 했죠? 2개를 뽑았으니까 그 2개의 평균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겠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점점점점점, 그래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8까지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2하고 4는 이해되는데 3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 되죠. 한마디로 2하고 4가 뽑히든가 4하고 2가 뽑히면은 한마디로 3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각각의 확률들 한번 다 찾아볼게요. 일단은 2가 나오는 경우는 확률은 뭐냐면은 얘가 2번 뽑히는 거죠. 예, 2가 4개 중에서 2를 2번 뽑는 확률 뭐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예, 주사위를 던져서 1이 2번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확률은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3개, 3이 뽑힐 확률, 평균이 3이 될 확률은 아까 저 얘기했지만 2, 4가 나오든가 4, 2가 나오든가. 그러니까 16분의 결과적으로 얘는 2개니까 2가 되겠죠. 그럼 4가 나올 확률은요? 4가 나올 확률은 이 3가지 경우가 있어요. 2, 6 나오든가 6, 2 나오든가 4, 4 나오든가. 그럼 얘도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했으니까 16분의 3이 되겠고, 5가 나올 확률은 예, 4하고 6이 나오든가 2하고 8. 그 다음에 그럼 4하고 6 나왔으니까 6, 4도 됐고 2하고 8 됐으니까 8하고 6 되겠죠. 그럼 얘는 16분의 4. 이런 식으로 되고, 맨 마지막에 8은 어떻게 되죠? 8이 나오는 확률은 8만 2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이런 식의 확률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구해봤더니 그대로 오더라.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죠? 그쵸? 이건 직접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계산해 보세요. 예,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지게 돼요. 원래 표준 편차가 5였으면 여기서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2개짜리만 해도 표를 그리는 거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3개짜리, 4개짜리는 안 나와요. 2개짜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지저분한 문제나 3개짜리가 나와요. 그럼 3개짜리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표를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표본을 3개로 하면은 이렇게 뭐 점수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64분의 1부터 해가지고 쭉 64분의 3, 64분의 6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죠? 예,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죠. 한마디로 예, 표본의 개수만큼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하나 더. 우리 지금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표본 집단이었죠. 표본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위에 내려오면서 살짝 보여줬어요. 원래 모집단에서는 그냥 4분의 1이었어요.
다 확률들이.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표본을 2개 했더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고 3개 했더니 약간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죠. 예,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리다 보면은 표본이 충분히 크면 한마디로 한 30개 이상 정도 되면은 정규분포에 굉장히 가까워진다. 한마디로 정규분포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고 그걸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빨간색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들이 있죠. 표본들의 확률을 정규분포, 그 중에서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Z가 확률 변수인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살짝 하나 들어주고 넘어갈게요. 반평균이 천면의 전교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100명, 그쵸? 100명을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체 평균은 50점이고 그 다음에 전체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죠. 이거는 10점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얘네를 100명을 뽑았는데 임의로 100명을 뽑았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10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반이 10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시다. P 하고 102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는 확률 변수가 몇 점 이상? 그렇죠. 102점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표준화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거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102 빼기 평균은 그대로 100이니까는 100이 아니라 제가 평균을 잘못 썼네요. 200점 만점이라고 하고 평균을 100으로 할게요. 예, 이미 썼으니까 평균 100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얘를 10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루트 100분의 10으로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건 Z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죠? 예, 2가 되죠. 그렇죠? 왜? 102점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Z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일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4772였잖아요. 그럼 이 이상일 비율은 0.0228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지수가 몇 개 있냐? 예, 이거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지수 5개 중에서 4개 주고 방정식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과정 있잖아요. P 하고 이 과정. P는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만드는 이 과정. 이거 절대로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이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같은 건 저기 가서 계산해서 와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도 돼요. 하지만 이 z, 이 확률 변수 x 제발 생략하지 말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좀 길어져 가지고 3, 4, 2강은 따로 밑으로 내려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